안녕하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덕유산 구천동 단골마을, 공식 명칭은 월곡이라는 마을인데요. 내 거처 옆에는 월곡 약수라는 매우 역사가 깊은 약수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민들이 많이 사는 매우 큰 마을이었고, 이 일대 모든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했으면 물론 빨래터로도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멀리서 차를 타고 와 통에 물을 담아가거나 산책하며 들려서 물을 마시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약수터가 바로 옆에 있는 관계로 내가 갑자기 가끔 주위 청소도 하고 물을 관리해주는 그런 관리인이 된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고향 삼아 살아온 한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알게 됐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 약수 물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물의 온도가 계절에 따라서 크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하수는 물론 어느 정도 깊이에서 나오는 물인가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지하수는 계절에 따라 온도가 그다지 변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어도 수긍을 하지 않고 그러면 1년 동안 측정을 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1년을 거쳐서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면 좋겠지만, 어찌 그토록 오랫동안 그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그래서 여러 물관리기관이나 연구소에 또는 인터넷에서 확인을 해서 물 관련 몇 가지 상식들을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은 육체의 60%를 이루면서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외계에 생명이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로서 화성에 생명이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도 오랫동안 화성에서 물의 흔적을 찾아보려 노력해오고 있고요. 물은 액체로서 자연의 순환의 중심에 있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명에는 물 없이도 사는 산화, 녹 쓰는 것이죠. 산화 녹을 먹으면서 사는 그런 생물도 있다고 합니다. 꼭 물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물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생명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나는 히말라야에서 자연수, 특히 트레킹을 많이 하면서 음료수를 전혀 지참하지 않고 가서 골짜기에 흐르는 그 지표수를 꼭 마시고 싶을 때 엎드려서 꿀꺽꿀꺽 마시며 지냈던 그런 관계로 물맛에 꽤 민감한 편입니다. 그 당시 석회석이 많이 함유된 물을 먹었던 때문인지 후에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덕유산 구천동이 한국 여름 피서 지역으로 단연 최고의 장소인 것을 아시지요? 상수도 보호 목적으로 목욕을 못하게 하고 깊은 곳에는 위험하다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긴 합니다만, 20km를 넘게 굽이굽이
굽이쳐 흐르는 골짜기 물, 특히 그 구천동 위유, 상류 물은 여름의 한 무더위에도 너무도 차서 발을 잠깐 동안만 담궈도 시려서 못 견딜 정도입니다. 몇 년 전에 형제들이 이곳에서 같이 피서를 하다가 발 담그고 오래 있기 그러한 시합을 했는데 누구도 20초 이상 있지 못할 그러한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제가 지리산에서도 오래 있었는데요. 지리산이 더욱 높고 골짜기도 깊으나 골짜기의 길이 평상적인 마을로부터 그런 골짜기 길이가 여기보다 짧아서인지 물의 차가움은 이곳 구천동 골짜기 물만 못함을 여러 번 확인했었습니다. 물은 추우면 얼어서 영하로 내려가고 열을 가하면 온도가 올라가서 섭씨 100도가 되면서 증발해서 물의 온도는 0도에서 100도 사이에 유지된다고 할 수 있지요. 물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온도와 끓는 온도가 약간씩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은 예로서 바닷물은 염분이 있는 바닷물은 영하 2도에 마이너스 2도, 영하 2도에 온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낮이 짧으면서 해가 비스듬하게 비치고 여름에는 이에 대한 반대, 즉 낮이 길면서 해가 중천을 거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비칩니다. 그래서 공기가 많이 덮여져서 기온이 올라가고 더위가 계속됩니다. 물론 해가 비치지 않는 밤 동안은 다소 식지요. 공기에 비해 땅의 온도는 또 흙의 온도는 매우 느리게 변합니다. 여름이라 해도 지표만 약간 덮여지고 그것도 나무나 물이 수시로 식혀줍니다. 동굴 안은 깊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나 크게 변화가 없으면서 일상적으로 12도 내지 15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동굴의 일정한 온도 유지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동굴에 포도주나 김치 등 발효식품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겠죠. 포도주 관리는 레드 와인이냐 화이트 와인이냐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다고 합니다만 레드 와인은 13도에서 15도, 화이트 와인은 10도에서 13도 정도가 관리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지하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고 겨울에도 땅 깊은 곳은 지상보다는 따뜻한 점을 이용해서 요사이는 지열 냉난방 기술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표수 지상에 흐르는 물은 공기와 땅 사이에서 공기보다는 땅의 온도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면서 온도가 약간씩 변할 것입니다. 즉 공기 온도보다는 매우 느리게 땅 온도보다는 조금 빠르게 지표수 온도는 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요. 서울 상수도 관리소에 문의를 했더니 한강물
대표적인 지표수죠. 한강물의 사계절 온도를 알려왔는데 봄인 3, 4, 5월은 7도 내지 20도, 7도에서 20도 정도 사이, 여름인 6, 7, 8월은 19도에서 30도 사이, 가을인 9, 10, 11월은 15도에서 24도 사이, 겨울인 12, 1, 2월은 1도에서 8도 사이, 그 사이 범위에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중심으로 해서 중간값을 잡아보면 봄은 13도, 여름에는 25도, 가을에는 20도, 겨울에는 5도 정도. 그래서 1년으로 하면 1도에서 30도 범위 내에 있으면서 평균으로 치면은 15도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수는 그 정도 범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요. 지하수에는 샘물이나 온천수가 대표적이겠죠. 우리가 약수라고 부르는 그런 물, 지하 몇 미터 정도에서 흘러나오거나 솟아오르는 그런 물을 약수라고 하는데요. 그런 샘물이나 약수라고 하는 물은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일수록 일반적으로 약간 더 따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온천수가 아니면 그다지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표수처럼 기온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겨울에 샘에서 수증기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온천물이 겨울에 더 많은 수증기를 보이고 추울 때 사람의 입김이 더 뚜렷해지는 그런 현상과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샘물이 밖의 찬 공기와 만나면서 일어나는 그런 수증기 현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드럽고 청량감이 있으며 시원하고 단맛이 나는 물을 맛있는 물이라고 하는 듯합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청량감이 있는 먹는 샘물을 찾아 마셔야 갈증을 해소하고 기분이 좋아지겠죠. 빙하수나 빙산수는 부드럽고 얼음처럼 시원한 맛은 있지만 청량감은 떨어지고, 깊은 산속에서 얻는 물은 빙하수나 빙산수보다는 시원한 맛은 떨어지지만 그 상쾌한 청량감은 더하도록 느끼게 됩니다. 물속에 함유된 칼슘, 마그네슘, 칼륨, 실리카 이런 것들이 물맛과 청량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빙하수나 빙산수는 미네랄 함량이 거의 없지만 황천수는 미네랄 함량이 많은 물이지요. 사람이 마시기에 가장 적합한 물의 온도는 12도 정도인데, 우리나라 샘물이나 우물물의 평균 온도가 그에 가까운 12.8도라고 합니다. 신토 불이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적인 현상일까요? 사람들이 마시기에 적합한 물 온도와 샘물이나 우물물 평균 온도가 비슷하죠.
적당한 온도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냉장고가 많이 활용되죠. 정수기 회사들은 7도씨가 섭씨 7도가 가장 맛있는 물맛을 내는 그런 온도라고 하면서 그에 맞추고 있다고 하네요. 내 집 바로 옆에 있는 월곡 약수물은 탄산이나 철분이 있는 그런 특수 성분을 갖춘 약수는 아닙니다. 물론 제가 측정을 해서 보다는 제 혀로 느끼는 것이고요. 산후 지하 물줄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물로 생각이 되는데, 물이 매우 부드럽고 온순하면서 약간의 단맛이 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맑은 물입니다. 모 대학에서 수질 검사를 해서 표를 붙여 놨는데 마시기에 매우 적당한 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질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분들, 살모넬라, 슈겔라, 농농균, 대장균 등 그런 미생물 그런 항목과 질산성 질소, 비소, 크롬 등 유해, 유기 물질, 우리아눔과 같은 방사성 물질 등 50배 정도 항목과 포름알데히드, 안티몬, 몰리브덴 등 이러한 것들을 추가해서 검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이용해도 좋은지 아닌지를 평가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목표가 되고 있지요. 약수라고 하면 약이 되는 물, 약효가 있는 물, 그런 뜻일까요?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느냐가 몸에 어느 정도 이로운지 또는 해로운지 차이가 나겠지요. 흔히 물에 게르마늄 성분이 들어있다면 암 예방, 노화 방지, 신경통, 그런 치료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인기가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증명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물을 상업적으로 팔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선수들을 맞이하면서부터인데, 현재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팔고 있는 먹는 샘물 브랜드는 한 100개 정도 오라고 하지요. 그 먹는 샘물을 취급하는 회사, 개인,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국샘물협회라는 곳이 있는가 본데요. 그 한국샘물협회에서는 먹는 샘물을 남반 대수층 안의 지하수, 용천수라면 지하수가 수압에 의해서 지표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남반 대수층 안에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여과, 흡착, 자외선 살균,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먹기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물, 그러한 물을 먹는 샘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먹는 샘물은 자연 상태, 자연에서 얻는 상태 그대로 물이 아닌 약간의 처리를 거친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먹는 샘물, 판매되는 먹는 샘물의 유통기한은 보통 제조일로부터 6개월 정도,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 품질 변화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승인을 받을 때에는 유통기한을 최대 24개월, 2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먹는 샘물에서 일반 세균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기 시작하는 것은 저장 2주일부터이고 24주가 지난 후에는 세균 수가 급증하게 되고 개봉을 한 뒤에 2주가 지나면 짠맛, 금속맛, 쓴맛, 비린내 이러한 맛의 변화가 일어나고 3주일 그 후부터는 냄새가 다소 나면서 변화가 크게 일어나면서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샘물은 가급적 온도가 낮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면서 뚜껑을 열었을 때는 변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므로 가급적 짧은 시간 안에 마시는 것이 좋겠지요. 환경부와 한국생물협회는 물 품질 인증 마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원수 관리, 공장 환경 관리, 제조 공정 관리, 제품 및 부자재 관리, 유통 관리, 이러한 6개 분야, 그리고 70여 개, 76개 항목에 대해 평가 지표를 설정을 하고 생산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단 몇 곳에 불과하다고 하니 먹는 샘물을 사서 드시는 분은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천수는 마그마 가까이에서 덮여진 물인데, 그래서 일본과 같이 화산지역, 즉 화산과 가까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25도를 넘어야 온천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200개 정도, 이 중에서 20%가 45도를 넘는 그런 온천에 해당하고, 미네랄은 비교적 많은 편이나 다른 특수 성분은 그다지 없다고 합니다. 흔히 온천수가 피부병에 좋다고, 피순환 또는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해서 즐기는 경향이 강하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세종대왕과 관련된, 세종대왕이 온양 온천을 자주 이용했다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느 편의 이야기는 세종대왕이 자식을 48명인가요? 그 정도로 둘 정도로 첩이 많아서 온 몸이 부실거리는 그런 성병을 가지고 있어서 매일 일어나면 살갗에서 피부병들이 노출되고, 그래서 이 병을 피부병으로 알고 이를 낫기 위해서 온양 온천을 자주 왕래했다고 하고, 어느 한편은 한글을 청제하느라 눈병을 얻어서
이를 낳기 위해서였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내가 대학원 때 한글학자 이승명 박사라고 계셨는데 그 어르신한테 들은 이야기는 전자에 가깝다고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샤워를 할 때는 체온보다 1, 2도 낮은 34도 내지 35도에 되는 그런 온도 물로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피로를 풀기 위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우나에 가서 냉온탕을 오가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러나 노인은 매우 주의해야겠죠. 사람의 체온은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35도에서 36도, 36.5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요. 음식으로 흡수한 에너지를 신진대사가 적절히 이루어지면서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도록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 중에는 변온동물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은 공기의 온도, 즉 기온 변화를 피부로 크게 느끼지요. 한국 여름의 기온은 20도에서 35도 정도이고, 겨울의 기온은 10도에서 마이너스 15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하수 온도는 여름에는 12도에서 15도, 겨울에는 11도에서 14도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체온 36.5도 몸에 대해서 여름의 샘물 13도라고 하면은, 이런 샘물 13도는 기온 30도에 비해서 매우 시원하게 느껴지게 되고, 겨울의 샘물 11도라고 하면은 기온 마이너스 10도에 비해서 매우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샘물이나 약수가 계절에 따라서 온도가 크게 변하면서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즉 더운 여름에는 차가워지거나 추운 겨울에 따뜻해지는 그런 식으로 변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늙음은 잊어버리고 세월이 덧없이 흐른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만이 많이 늙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초지일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상대방이 변심, 변절, 배반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중심에 자신을 놓고 언제나 자신을 기준에 두고 다른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맞춰야 한다고, 변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샘물이 여름에 시원하게 느껴지고 겨울에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 간단한 현상으로 시작해서 물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